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자들 있잖아요. 3명,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이 같은 편들끼리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요. 우상호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이 오후 2시에 했어요. 3시간 시차를 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강 기자.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을 좀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우선 뭐 우상호 의원은 뭐 어제 뭐 오늘 통틀어서 이제 미세먼지 정책을 좀 비판을 하고 나섰고요. 그 박영선 의원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심판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박 시장이 하늘로 날려버린 150억 원은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면서 이 세금을 상당히 낭비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주자를 향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의 그런 공격이 좀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일단 여론조사상에서는 일단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2등, 3등, 뭐 박영선, 우상호 2명의 의원이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1등인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론조사가 때마침 딱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적합도 조사고요. 35%, 박영선 10.9, 우상호 5.3, 정봉주 3.5, 민병두 0.8, 전현희 0.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협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네. 밖에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뿌였습니다. 뿌였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또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슈는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찬반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반대쪽에 설지, 찬성 쪽에 설지가 결정이 되고 나의 존재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박영선, 우상호 2명의 예비 후보들이 같이 이제 협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 격언이 있어요. 예.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을 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박 시장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박 시장한테 도전장을 내는 후보 입장에서는 예. 박 시장을 뭔가 흔들어야 되는 전략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힘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공격하기에 제일 적합한 예. 이슈가 바로 미세먼지다. 국민들이 다 지금 심각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자,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얼마 전에요. 저희 채널A 프로그램이죠.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여론조사를 좀 보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54%를 기록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가 18.1%, 전해철 의원 8.2%, 그리고 양기대 전 시장이 4.0, 그리고 김영환, 홍성규 후보가 1.7에서 1.6%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적합도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좀 구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 주자들 혹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그런 주자들의 그런 협공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현재 지금 권역별 토론회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면이라든지 이런 적합도 면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어느 정도 밀린다라는 그런 분석이 컸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많이 늘려라.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좀 갖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아무래도 뭐 이런 대세론이나 뭐 이런 적합도 뭐 이런 조사 결과보다는 정책 대결을 좀 더 승부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1등 후보를 겨냥한 2, 3등 후보들 간의 어떤 협공
때리기, 신경전 이런 게 가열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 1등을 달리고 있는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이 두 사람은요. 이런 협공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같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저희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예. 그 선두주자, 선발주자로 나선 사람들에 대한 협공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다른 점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2인 2색 대처법, 좀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경선 룰 부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결선 투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부분에 있어서 결선 투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민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두 사람은 무대응형과 적극 대응형으로 차별점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정책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가적인 권한만 있었으면 더 잘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의 서울시정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 검증, 미투 검증을 받자는 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과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다른 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박원순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한테 만약에 서울시장으로서 저한테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면 아니면 런던 시장이나 파리 시장처럼 차량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효과 있고 네, 두 시장의 어떤 대책이 저렇게 좀 차이법이 있었지만 같은 점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발주자, 선두주자의 숙제라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문심을 잡아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나란히 봉하마을을 참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지난주였죠. 지난 24일에 봉하마을을 이렇게 참배를 하면서 문심을 공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당 정권이 성공해야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리기 때문에 모두가 저는 한 식구다,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서울시장, 경기지사 이 선거와 관련해서 1등 후보들의 같은 점 다른 점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계속 이제 하루가 다르게 후끈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래야 내가 반대쪽에 설지, 찬성 쪽에 설지가 결정이 되고 나의 존재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박영선, 우상호 두 명의 예비 후보들이 같이 이제 협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 격언이 있어요. 예.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프리미엄을 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예, 대선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박 시장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박 시장한테 도전장을 내는 후보 입장에서는 예. 박 시장을 뭔가 흔들어야 되는 전략들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힘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해보자 이런 이제 취지가 있는 것이고 그걸 공격하기에 제일 적합한 예. 이슈가 바로 미세먼지다. 국민들이 다 지금 심각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을 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이 얼마 전에요. 저희 채널A 프로그램이죠. 외부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의 얘기인데요. 경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여론조사를 좀 보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후보 적합도를 보면요. 일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54%를 기록하고 있고 남경필 지사가 18.1%, 전해철 의원 8.2, 그리고 양기대 전 시장이 4.0, 그리고 김영환
홍성규 후보가 1.7에서 1.6%를 예. 좀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합도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과반이 있습니다. 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좀 구도가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발 주자들 혹은 인지도가 좀 부족한 그런 주자들의 그런 협공이 많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예. 현재 지금 권역별 토론회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도면이라든지 이런 적합도 면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어느 정도 밀린다라는 그런 분석이 어허. 컸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 기회를 많이 늘려라. 그것도 여러 번.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좀 갖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치권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요. 더불어민주당 내의 주자들 있잖아요. 3명. 박원순 시장, 그리고 우상호, 박영선 의원. 이 같은 편들끼리의 싸움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으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청자 여러분. 국회에서요. 우상호 의원이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박영선 의원이 오후 2시에 했어요. 3시간 시차를 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주제는 하나였어요, 강 기자.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그동안의 시정을 좀 이제 노골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우선 뭐 우상호 의원은 뭐 어제 뭐 오늘 통틀어서 이제 미세먼지 정책을 좀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 박영선 의원 역시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그 미세먼지에 대한 심판론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허. 특히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좀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박 시장이 하늘로 날려버 아무래도 뭐 이런 대세론이나 뭐 이런 적합도 뭐 이런 조사 결과보다는 정책 대결을 좀 더 승부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1등 후보를 겨냥한 2, 3등 후보들 간의 어떤 협공, 때리기, 신경전 이런 게 가열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스코어 1등을 달리고 있는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이 두 사람은요. 이런 협공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같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좀 저희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좀 뽑아봤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큰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볼까요? 네. 예. 그 선두주자, 선발주자로 나선 사람들에 대한 협공이 진행되고 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다른 점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2인 2색 대처법, 어허. 다른 점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경선 룰 부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결선 투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룰 부분에 있어서 결선 투표의 장점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림 150억 원은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다라면서 이 세금을 상당히 낭비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한다라면서 상당히 좀 노골적으로 이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주자를 향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의 그런 공격이 좀 더 가세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일단 여론조사상에서는 일단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2등, 3등, 뭐 박영선, 우상호 2명의 의원이 협공을 하고 있는 거죠. 1등인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근거를 갖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론조사가 때마침 딱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적합도 조사고요. 35%, 박영선 10.9, 우상호 5.3, 정봉주 3.5, 민병두 0.8, 전현희 0.6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협공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 기자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저기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네. 밖에 나가기가 무섭잖아요.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뭐 뿌였습니다. 뿌였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을 또 맹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이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슈는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둘째로는 찬반이 뚜렷해야 됩니다.